정문일층 황철중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3월 29일이죠? 또 한 주가 시작됐고요. 오전 9시 08분 지납니다. 지수 전체를 한번 보면 변화가 거의 없고 또 제자리죠. 또 보다시피 이게 선물지수인데요. 1월 11일 날 이 고가를 찍었고 그 다음에 고가를 계속 낮춥니다. 이렇게 낮추고 여기를 거의 고정시키죠. 400포인트 정도를. 그리고 나서 오늘도 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조정 아닌 조정 모양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좁혀나가는 형태가 지금 2021년 들어와서 한 세 달째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거의. 그러다가 이렇게 모았다가 수렴해서 나갈지 이렇게 될지. 하여튼 끝까지 변화를 주지 못하고 현재 이 안에 놀죠. 이렇게. 우리는 예측을 해서 이쪽으로 간다, 이쪽으로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상황이 현재 고가가 낮아지니까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항상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더 생각을 또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쪽을 염려를 더 둬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가서 만약에 시장 위쪽으로 이렇게 안착이 해서 이렇게 나가는 모양이 나오는데 뭐 그때는 또 따로 보면 되니까요. 그죠? 어쨌든 지금 이 자리를 극복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짜증이 날 정도로 계속 옆으로 깁니다. 그죠? 자, 다른 걸 한번 봐볼게요. 다른 거. 종합주가지수를 한번 다시 보면, 현재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고가가 이렇게 낮아지면서, 이제 여전히 일봉이에요, 일봉. 보시는 게, 이게 일봉이거든요. 아래 차트가. 낮아지는 모습이 현격히 눈에 들어와요. 오늘도 또 이기지 못합니다. 현재는, 그죠? 여기를 통과해주고, 이렇게 좀 안착이 돼서, 이게 좀 나가면 모를까. 거래도 굉장히 많은 지점이에요, 여기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 부분을 아니, 주봉으로 그리면 또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거나, 일봉에서 이거나, 이 선이나, 파란 선이나, 주봉이나, 그 다음에 월봉이나 마찬가지 이렇게.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저항을 맞으면서 고가를 낮추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현재 이렇게. 월봉을 봐도, 주봉을 봐도, 일봉을 봐도 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얘는 여기를 위쪽으로다가 이렇게 통과시켜주고, 그죠? 돌파시켜주고 안착이 되는 모습이 나와서 지지하는 모습이 나올 때 다시 고가에 대한 도전을 시작되겠죠. 이렇게, 그죠?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이렇게 자꾸 내려오는 처지는 모습이죠. 그죠? 이렇게 될 가능성과 열어둬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계속 아직도 낮추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제 그 일봉에서 나타나지 않은 이제 주봉 이상급을 보게 되면 여기 작년 3월 16일부터 기점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 그죠? 그거를 이제 월봉과 주봉이 동시에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이렇게 내려와도 이렇게 아주 질 때가 있는 거죠. 내려와도 질 때가 있는 거죠. 고기가 많이 내려오면 2,700선까지 이렇게 열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봉상 뭐 2,700선이면 여기쯤 되는 거죠. 종합주까지 수로 보면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열어는 둬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그래도 시장은 여기서만 지지해준다고 하더 밀리다 하더라도 이렇게만 가주면 이렇게 주봉에서 추세선을 깨지 않는 거니까 흐름을 그죠? 깨지 않는 거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만약 이렇게 내린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일봉에서 굉장히 강한 이 지지대가 여기죠 여기 3천선 되는 거죠. 여기 지지대가 나중에 많이 밀린다 그러면 여기서 지지하더라도 올라오면 여기 저항이 일단 되겠죠. 단기적으로 그죠. 그러다가 놀다가 한번 더 빠지든지 다시 치고 나가든지 뭐 이렇게 갈림길이 되겠죠. 그래서 밀렸을 때 중요한 지점 그다음에 넘어가서 지지하고 확인하는 지점 지금은 어떻다? 계속 파동을 좁혀가면서 그 범위 내에서 저가를 고정시키고 전형의 고가를 낮추는 수렴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겠죠. 수렴 구간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약간 짜증나고 지루한 장입니다. 계속 그죠? 짜증나고 지루한 장인데
그냥 그 짜증남과 지루함이 여기까지 이어진다면 더 짜증나고 더 화가 나겠죠. 그죠? 이렇게 감정에 섞여서 주시장을 바라보지 말고요. 그런 염려를 두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올 것이 맞구나 이렇게 심리적 대응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여기서 장이 좋아서 뭐 이쪽으로 그냥 치고 나가준다면 이렇게 나가준다면 뭐 금상첨화겠지만 좋겠지만 뭐 그렇게 안 되고 이렇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막 이렇게 또 내동성 매매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장을 이렇게 꾸준히 바라보는 이유가 이런 분석을 해놓고 올 것이 오구나. 그러니까 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좀 그렇죠. 그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좀 달라지겠죠. 근데 막연하게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감정이 들어가죠. 그때부터. 그런 거 좀 배제를 하려고 차트를 보는 거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이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주식에서 요거를 먼저 한번 서칭을 해볼 게 뭐냐면 주식에서 얘를 한번 서칭을 해볼게. 이것보다는 이거 봐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코덱스 선물 인버스 코덱스 200 선물 곱버스 있잖아요. 이거 한번 봐볼게요. 지금 이 시각 제가 이걸 눌러봤어요. 그죠? 곱버스요 곱버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이 부분을 좀 몇 분이 얘기를 하셔요. 왜 얘기를 하시냐면 대표님 2020년 초반에 여기 3월에 그때 이제 코로나 동반해서 모든 게 다 그때 폭락했잖아요, 장이. 근데 아시겠지만 인버스 상품은 코스피 지수하고 방향성이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죠?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말도 그렇고 이렇게 뭐 상담 들어오시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때 뭐냐면 지지를 하잖아, 이렇게. 지지를 했다가 여기가 무너졌잖아, 이 당시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언제냐면은 작년 한 5, 6월 넘어갈 때잖아요. 이렇게 여름 한참 이제 시작될 때. 그 지수를 한번 보게 되면 이 부분이죠. 이렇게 똑같은 그러면 작년 예, 이렇게 좀 땡기면 3월 달에 여기 피크를 쳤고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가 무너질 때 시기가 여기가 이제 5월, 6월, 7월 이렇게 넘어갈 때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여기. 그리고 나서 지금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곧버스 인버스를 타셔가지고 엄청나게 손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시느냐, 황 대표님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요. 월봉을 볼게 거래가 제일 많은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죠. 지금 이 가격대가. 그 다음에 주봉도 지금 거래가 상당히 많은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일봉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당연하죠. 2021년 들어와서 여기가 지금 가장 정체하는 구간이니까요. 그러니까 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또 샀다 파는 사람,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막 교차하는 구간이죠. 이렇게. 그래서 뭐 여기서 물리신 분이 꽤 되더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보통 물리신 분들 보게 되면 단가가 5,000원이 5,000원 위쪽이 많으세요. 그러면 지금 와 있잖아요. 그러면 2,000원대니까 거의 60%뭐 50% 이상이 손실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번은 우리나라 장도 꺾이지 않을까라고 기대감 때문에 그걸 들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황 대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아침부터. 지금 얘는 결국에는 지수 방향의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수가 꺾여야 되는 거잖아요. 지수가. 문제는. 근데 지금 황 대표가 어떻게 보냐 이렇게 물었는데 지금 어차피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요거를 다시 가볼게요. 어디로 가냐면 업종지수로 가볼게요. 결국에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곧버스 인버스가 내려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얘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결국에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지금은 수렴 구간에 가깝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내려온다 하더라도 아직은 추세 방향을 하방으로 돌린 게 없어요, 보다시피. 만약에 돌린다라는 그 말을 쓰게 된다면 보시면 단기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여기를 깨줘야 돼요, 여기를. 그죠? 이렇게. 여기를. 지금 이 지수를 보게 되면 여기.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보게 되면 그게 2750선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를 깨고 여기 정을 받고 이렇게 떨어져야 이렇게 다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져도 2500선은 다시 지지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거가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폭락하는 동안에 다시 한번 곧버스로 다시 가볼게요. 주고 여기 가게 되면 그죠? 요거를 가게 되면 얘가 지금 지지에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러면 흐름을 이렇게 바꾸는 자리가 얘도 지금 굉장히 임박해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얘도 여기서 머리를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올라와도 보다시피 여기 얼마예요? 여기 5,000원 부근에 이 저항이 있어요. 건재한 저항이죠. 여기서. 그래서 지금 1,870원 저점을 찍었고 지금 2,140원인데 결국에는 가격대를 가만히 보면 여기를 넘어가 줘야 돼요. 얼마? 2,780원을 회복해주고 그 다음에 넘어간다면 5,000원까지 좀 기대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거를 얘기를 하면은 이제 주식시장 내려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배팅했으니까 사람들 또 그렇겠죠. 꼬숩다고 또. 잘 됐다. 주식 내려갈 줄 알았다가 된통 잘 당했다.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주식 폭락하길 바라보는 사람이고 정상적인 주식 매매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냥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쨌든 이거를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뭐 주식시장이 이렇게 되면 폭락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 말은 제가 자제하는 게 맞겠죠. 절대 다수가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시니까 주식 방송이니까 어떻게 돼? 상승을 봐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예,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제가 안타까운 게요. 안타까운 게 제가 조금 장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만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무조건 저를 비난해요. 제가 뭐 그런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방송하고 싶은 게 이만큼도 없어요. 근데 감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있는 대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뭘 얘기하고 싶은가 또 이렇게 막 뭐라고 합니다. 주식은 절대적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대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응. 이거는 그래서 제가 지지하정이나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무너졌을 때 저는 얘기 때 이거 무너지면서 주식시장은 상승으로 갈 수 있으니 이때부터 저희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주식 매매를 많이 한쪽 여긴데 이 주식시장의 흐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 오히려 여기서 물을 타고 있고 역방향을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60% 50% 손실 상태에서는 이걸 회복해 주려면 폭락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어쨌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곧버스가 우위로 가려면 우리 시장은 깨져야 되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여기. 결국에는 얘는 이 흐름을 뚫고 안착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계속 여기까지 밀고 들어와야 돼요. 여기까지. 일자로. 일단은 2750까지.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저 같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50%에서 50%에서 60%를 손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자르겠어요? 못 잘라요. 못 자릅니다. 그리고 잘라도 의미가 없는 게 왜 가다가 고가 돌파 놓고 왜 헤드앤숄더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막말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 갔다가 여기까지 갔다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끝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못하.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주시장 넘어갈 때 이때 있죠. 지지하장만 이해하고 있으셔서도 여기서는 곧버스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잘랐어야 되고요. 그죠? 인버스 자체가. 그 다음에 지금도 이제 어쩌면은 이쪽으로 와주면 기회가 될 수 있지만은 얘가 만약 이쪽으로 가게 되면 자르고 나서 떨어진다. 근데 이미 손실이 50% 60% 이거 손을 못 대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회원님이 됐던 여러분들 방송 듣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자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방송에서도 이 얘기를 좀 잘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결국엔 전문가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기서 만약에 저도 그래요. 만약에 잘랐는데 올라가는 척 가다가 한 80% 손실 봤다가 갑자기 뚝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러거든요. 이거 괜히 잘랐다고 얘기하고. 정답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미 제가 보기엔 늦었다고 이거.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못 자르고 잘라봤다 또 의미도 없고요. 뭐 이미 다 날라간 거 뭐. 그러니까 대응의 기준에 대해서 어차피 벌어진 일이잖아요. 벌어진 일이니까 뭐 인버스를 갖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폭락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눈이 뻘게 갖고 지금 이 장이 언제 회복하나 지금 그러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참 말하기가 곤란한데 저는 그래서 있는 대로 하자고 그래요. 장을. 저는 우리 정의원님들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다 얘기한 지점이 단기적으로 여기 꺾였잖아요. 이 당시 이렇게 여기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일단 가지고 있는 기회되는 종목들은 다 자르자고 했어요. 그냥 인정하자고. 그리고 나서 개별 종목이 완벽히 아닌 이상은 종합주가 영향 거의 다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60, 70%는 다 받잖아요. 그럼 받는 종목들이니까 회복하고 지지하고 안 찾고 그때도 안 넣는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이때도 다시 들어가도 이렇게 해도 안 넣는다고 제가 얘기거든요. 이렇게 이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월봉, 주봉, 일봉 넘어가면 고가 넘어갈 때 이때 해도 안 넣거든요. 이때 해도 아니면 빠져가지고요. 빠져갖고 더 빠져서 2750에 지지를 해요. 여기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밀리면 손절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손절은 짧게, 기대 수익은 길게, 손절은 짧게, 기대 수익은 길게. 제가 하는 게 이게 이제 파동 매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구간 파동 매매라고 하는 건데, 옳고 그름이 아닌 거죠. 이 매매가 좋은 거고, 저 매매가 나쁜 거,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가치 투자니, 펀드멘탈이니, 장기 투자니, 이런 것도요, 틀렸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할까의 문제잖아요, 결론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옳다, 그르다. 이 문제가 아닌데, 자꾸 옳다, 그르다고 인법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결론은 내리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거가 지금 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기대 가능성은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나 이걸 안착해서 이렇게 넘어가서 놀 때는 정말 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야 무조건 대응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지만 이거 실질적으로 물려있는 사람은 그런 대응을 못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판단을 본인이 하셔야 돼. 그거는. 누가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데서 들어가서 이렇게 재매매법은 물릴 일도 없고 들어가지도 않아 이런 상태는. 당연히 우리는 들어가면 여기고 여기가 정해져서 하거든요. 저는. 그럼 밀렸어요. 그럼 지지하자 다시 확인해야 돼. 2차 다시 확인. 근데 이렇게 밀린다고 생각해도 밀리면 어떻게 돼요? 밀릴 동안 누가 받았으면 그 물린 물량이 되거든요. 소위 말해서 매물 부담이 있다고 하죠. 그걸 제끼고 나서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홍 대표가 얘기하는 건 정답이 될 수가 없고 그냥 단지 제가 조언만 드릴 뿐이지. 그러니까 뭐 비난의 화살을 날려도 좋은데 감정적으로만 접근하지 마시라는 거죠. 제가 얘기 드리는 거죠. 왜냐면 저도 초보 때 비난의 화살을 날렸어요. 무슨 전문가 졌다고 저도 못 맞춰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 지나고 나니까 참 어리석은 생각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건 어차피 맞출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어떤 전문가가 나와도 방송에 나와도 누가 얘기해도 단정적으로 얘기해서 그게 맞으면 그 전문가 잘한다. 되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계속 맞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대응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아침에 얘기 드리니까 요거 뭐죠? 이거 저한테 질문하신 분 계셔서 아침에 얘기 드린 건데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요거 가지고 계신 분 판단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얘도 흐름상 이걸 바꿔놔야 돼요. 똑같은 거죠. 반대니까. 그래서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2750 정도까지 빠져줘야 됩니다. 그러면 한 4500, 5000 정도 회복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답답하다. 어쨌든 요거 질문하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야 되겠죠. 그죠?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의침 황철중 대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도 부탁드립니다.